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당청 갈등에서 뭐 전 단계 지금까지 경과는 빼고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청와대는 정청래 대표는 지금 상황이 뭔가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 사이에 오해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오해 국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그 1주년 기자회견과 SNS 글을 통해서 지금 당과 본인의 생각의 차이를 이미 다 말했어요. 뭐냐면 나는 선거를 첫 번째 이겼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를 밝혔고요. 그러면 졌으면 왜 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책임이 아니라 이유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졌는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2년차, 3년차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나는 이런 방향의 노선으로 갈 거야. 나의 노선은 중도 실용주의고 나는 운동장을 확장해서 쓸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선 안에서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경제 문제라든지 다른 사회정책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가겠어라는 이제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90도 인사가 뭐 예를 들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정청래 대표는 이거를 내가 더 낮은 자세로 해야겠다. 내가 더 내가 뭐 예를 들면 더 감정적인 거를 자제해야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올린 글도 뭐 식구를 인용해서 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네. 어디냐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런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입장이 뭔지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럼 이 선거에서 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나 네. 예를 들면 뭐 부동산과 관련된 민감한 지역에서 졌는데 그 일부 지역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당은 어떤 준비를 할 건지 본인이 다시 당대표가 된다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한 노선에서 정청래 대표는 다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나는 민주진보를 더 먼저 연합을 해서 이쪽을 먼저 챙기고 네. 그래야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고생해온 말하자면 동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중요하게 얘기했던 무슨 검찰개혁이라든지 당원 주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당을 꾸려갈 거야.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말한 중도 확장이라든지 저쪽을 끌어오는 문제는 우리가 유능하게 일을 하고 이슈를 통해서 견인하는 거지. 저들은 끝까지 우리 편일 수는 없어. 뭐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노선이라고 하면 제가 정리한 겁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노선이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 그 얘기를 하면 돼요. 나는 이런 노선으로 그러면 당원들의 가겠다. 평가를 받겠다. 이러면 모든 전당대회는 사실 노선의 경쟁이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인물이 누구와의 친소관계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노선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뭐 대통령한테 낮은 자세를 보이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은 먼저 언급한 이 차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나와야 그다음에 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당원들이 이거를 보고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쪽에 가깝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름들만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굉장히 좀 어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미 벌써 이제 선거 끝난 지가 이제 2주가 넘었잖아요. 이제 3주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단은 뭐 보고서를 내고 백서를 내고 그 백서로 평가받는다라는 건데 백서와 상관없이 대통령은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졌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뭐 장선 선배 더 잘 아시지만 이 선거 끝나고 백서라는 게 백서가 막상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는데 대체로 백서 한 1년 후에 나와요. 네, 백서를 아무도 안 보고 이 백서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백서를 만들면 누가 들어가는 거냐 거기가 왜 들어갔냐 이건 너무 일방적이다 최종 집필은 누가 하는 거냐 검수는 누가 하는 거냐 그 얘기 이미 나왔어요. 네, 이걸로 네. 싸우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도 싸우고 그렇죠. 예. 백서를 만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당에서 백서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진당이 하는 거예요. 이긴 당은 백서를 안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을 바라보는 분들이 2주가 지나도 여전히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과정들을 보면 선거 결과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쵸. 석연치 않은데 이 석연치 않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걸 인정하면 나 물러나라고 할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번 선거 결과로 정청래 대표가 물러날 정도의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12대 4잖아요. 나니까요.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2년 후의 총선, 뭐 4년 후의 대선에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밝히면 이게 끝날 수 있는데 끝난다는 게 뭐 감정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국면에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냐라고 발언한 게 있는데요. 그거 잠깐 보고 또 우리 김정원 변호사님의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흔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정도 멘트면 저는 미리 준비한 멘트 같더라고요. 미리 준비한 멘트. 네, 미리 준비한 멘트인데 흔들린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본인의 멘트를 준비하는 게 자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의식 같은 건 분명히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이 멘트 네, 자체로. 예. 그러면서 이 멘트 자체가 향후 이제 마침 이날이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시는 날이니까 맞아요. 예. 내가 당 대표로서 굳건한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 그렇게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글쎄요 적당한 표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그 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그 하셨던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지자들. 예, 도전. 근데 평소에 좋아할 수는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가 문청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건대 학보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 이제 언론계 선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뭐 그 식구 인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김한 기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큰 틀에서의 이제 상황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식구는 왜 인용했냐, 인사는 그러니까요. 왜 몇 도로 한 거냐 이런 자지글구레한 걸 가지고 계속 언론이 기사를 쓰게 맞아요.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엽이에요. 그런 맞아요. 문제는 지엽 말단. 지엽이고 예. 그 본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피하기 때문에 예. 이 본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나를 곧 퇴진하라고 할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내 다수의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선거 패배에 대한 선거 패배에 대한 진단과 원인 규명에 대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아, 저는 진짜 정치가 너무 어렵고 정치가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청래 대표는 지금 퇴진과 관련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굳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저는 이 상황이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이게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병원 가버리고. 이건 정말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네. 예, 저는 진짜 이해가 제가 안 요새 방송하면서 많이 하는 네. 얘기인데 네. 6월 3일 날 새벽까지 개표 방송을 하다가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네. 공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예, 13시간 만에 완전히 네. 상황이 변경이 됐죠. 근데 또 모릅니다. 또 이후에 선거법에 걸려 있는 분들이 또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후의 결과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근데 지금 집권 1년 차에 이렇게 빠르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는지 또 처음 봤는데 어제 발표된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김민석 총리가 15.7, 오세훈 시장이 15.5, 한동훈 의원이 13.5, 장동혁 대표가 10.1, 강훈식 비서실장이 9.7, 그리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6.0, 정청래 대표가 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조사가 의미가 있는 조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는 사람 이름 써낸 아니 이거를 네. 후보자 이름을 기관이 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조국이 빠졌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조국이 빵프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름을 안 넣은 거예요. 이름을 넣는 사람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아 진짜 네, 무기명이 아니고 무기명 아니에요. 예. 그 주에 이런 정치인을 키워드로 너희들 고민하고 떠들고 생각할 거지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넣어서 인기 투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여기서 보면 김민석 총리가 이 뒤에 정청래 대표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이 하나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이제 보수에서는 차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주자로 뭐 좀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죠. 네.